존재하지 않는다고요. SA 선분은 넓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SA라는 값이 0임을 알 수 있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라지 FA 플러스 C의 값이 0일 거니까 결국 적분상수 C가 결정되네. 뭐로? 마이너스 라지 FA로. 띠로링. 즉 다시 한번 SX를 써보면 얘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적분상수 C 대신에 요거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라지 FA. 오호! 보여요? 라지 fx가 스몰 fx의 부정적 분 중 하나일 때 함수값의 변화량은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다? 인테그랄 a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x까지 f t dt라고 쓸 수 있다. 괜찮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 넓이라고 한다. 아, 그러네. 결론이 이거예요. 방금 그 증명 과정을 통해서, 유도 과정을 통해서 뭘 얻은 거냐면 어떤 함수에 y는 뭐가? fx라는 녀석이 뭐라면 양수라면 a부터 출발해서 t축이라고 하죠. ft라고 쓰고요. x까지의 넓이 함수였던 s의 x는 a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x까지. 넓이는 뭐랑 같았어? 라지 f x 빼기 라지 f a랑 같다. 이걸 밝혀낸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 아까 정적분의 정의 최초의 뜻에 따르면 원시함수의 함수값의 차이는 뭐라고 쓸 수 있었다고?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라고 쓸 수 있었다고요. 그럼 주어진 식의 x자리에 b를 집어넣어 보면 s의 b라는 녀석은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가 되는 거죠. 이 결과가 뭐랑 같다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 dt. x자리에 똑같이 b를 집어넣을 거니까. 아, 이걸 밝혀낸 거예요. 어떤 원래 함수 ft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a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b까지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다. 넓이를. fx가 양수라면, 함수값이 양수라면 a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b까지의 넓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dt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다시 뭐라고요?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그 넓이는 정적분이면서 동시에 원시 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이라고. 변화량. 띠로링. 을 뜻한다. 넓이는 정적분과 같고 그 정적분은 원시 함수의 변화량과 같다. 이게 결론이라고.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 0, 2. y는 마이너스 x에 x 빼기 2라는 함수를 스몰 fx라고 하죠. 이 녀석의 넓이를 예를 들어서 계산하고 싶대. 넓이를. 주어진 2차 함수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대. 그럼 넓이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0에서 2까지 주어진 함수를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넓이가 나온다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하게 되면 얘의 원시함수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x 3승 플러스 x 제곱에다가 한 번은 0을 집어넣고 한 번은 2를 집어서 뺀다 그랬어요. 집어넣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 0을 집어넣으면 0일 거니까 3, 4, 12, 3분의 얼마? 4가 되네요. 이 결과가 뭘 뜻해? 이 녀석의 넓이를 뜻한다. 첫 번째, 넓이가 3분의 4예요. 동시에 얘를 스몰 fx 그래프라고 하면 얘를 적분해서 얻은 부정적분 중 하나. 그러니까 라지 fx를 미분해서 만약에 스몰 fx를 얻는다면 y는 라지 fx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억나요? 얘의 도함수가 스몰 fx니까 얘의 도함수가 스몰 fx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때 이 넓이가 어떻게 되나요? 주어진 함수값의 변화량과 같은 거예요. 라지 F2와 라지 FA 제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높이차가 된다고. 높이차. 변화량. 쌤이 계속 함수값의 차라고 말하지 않고 변화량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차는 양수잖아요. 차 이 하면. 근데 변화량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고. 어쨌든 현재까지 F0로 출발해서 F2까지 이 거리, 이 y좌표의 높이, 함수값의 변화량, 이 높이의 차이를 바로 넓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0에서 2까지의 이 넓이를 이용해서 함수값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함수값의 변화량은 넓이를 통해서 구해질 수 있다. 뭐라면? fx가 양수라면.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양수라면?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쌤, 그럼 fx가 음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넓이가 아니고 뭐인 건가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 봐봐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쌤이 설명을 하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방금 봤던 y는 x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의 그래프하고 y는 x의 x 마이너스 2라는 두 개의 함수를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로 볼록인 함수 0에서 2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함수를 뭐에 대해 대칭시킨 거예요? y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죠. x축 대칭시킨 겁니다. 무슨 관계? x축 대칭 관계에 있어요. x축 대칭. 그럼 당연히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는 그 결과 어때요? 같다는 거 알겠죠? 이때 뭘 비교해 볼 거냐면 얘도 그냥 단순히 0에서 2까지 정적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의 dx 계산을 한번 해볼 거고요. 좀 전에 계산 결과 암산해서 다시 써보면 3분의 4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 녀석도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어떻게 돼요? 빼기가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빼기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니까 얘를 계산을 해보잖아요.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요. 계산 과정은 살짝 생략할게요. 그죠? 그 말은 뭐냐? 함수값이 양수인 상태라면 정적분한 결과가 넓이 그 자체가 나오고요. 넓이 그 자체. 이자 라지 f의 2 마이너스 라지 f 제로로서 그렇잖아. 감소하다가 증가다 감소하는 거니까 커졌잖아요. f2가. 그러니까 f2 빼기 f0 하면 양수인 거죠. 넓이이자 함수값의 변화량이 양수였다. 증가했다. 근데 주어진 함수 얘에 대한 원시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해요. f0가 더 커. f2보다. 그렇잖아? 얘를 도함수로 갖는 원시함수의 증감은 증가, 감소, 증가니까. f0가 커요. f2보다 라지 f0가 라지 f2보다는 크다고. 그럼 이 결과 당연히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넓이가 아니고 넓이에 뭐 붙인 거야? 빼기 붙인 거잖아. 넓이 빼기. 빼기의 넓이에요. 주어지는 스몰 fx가 음수라면 넓이에 빼기 붙인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양수면 넓이 그 자체가 나오고 음수라면 넓이에 빼기, 부호가 반대. 그러니까 우리 속도 같은 경우도 양의 속도랑 음의 방향의 속도가 있었던 것처럼 정적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적분 결과 항상 넓이를 표현하는 건 아니다. 정적분에 의해서 넓이가 표현될 수도 있다. 언제? 함수가 양수라면. 만약에 함수값이 음수라면 정적분 자체가 뭘 표현해? 넓이가 아닌 넓이에 빼기 붙인 걸 표현한다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얘도 계산해 보면 뭐가 돼요? 라지 f 2 마이너스 라지 f 제로가 된다. 그죠? 얘를 스몰 fx라고 썼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 둘의 차이는 얘는 양수지만 얘는 무슨 수? 음수라고. 변화량이 감소한다고. 그죠? 음수라고 변화량이. 감소하는 거니까 함수값이. 음수면 감소. 함수값의 변화량 줄어들었어. 음수가 그 마이너스 3분의 4의 값을 지니게 된다. 까지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좀만 더 이 식에 대해서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이제 혹시 미적분을 하게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한 뜻을 배우긴 배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형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아요. 이게 실제로 수학적으로도 그런데 이 주어진 함수 fx를 x에서의 높이라고 한번 받아들여봐. 높이가 아닌데 fx가 양수하면 높이. 그 다음에 dx 우리 미분할 때도 배웠었죠. dx, 델타 x.
이게 x의 변화량이에요. 변화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밑변 길이야. 밑변 길이. 이 두 개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 y는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말하는 x가 x에서의 함수값이야. 함수값. x에서의 함수값. 이 델타 x가 뭐냐면 델타 x가 아주 좁은 x의 변화량, 아주 얇은 막대 그래프의 밑변 길이에요. 요 한 토막, 조만한 한 토막, 요 녀석을 델타 x라고 한번 해본다고. x의 변화량. 얘가 아주 줄어들게 되면 dx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때 요 x에서의 함수값 fx와 이 델타 x, dx를 곱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요런 아주 얇은 직사각형 막대의 뭐가 돼? 넓이가 된다는 거죠. 그 넓이.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요 인테그랄이라는 게 뭐냐면 쌤이 부정적 분할 때 최초로 요 인테그랄이 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 썸의 앞글자 s를 따서 만든 거예요. 인테그랄이라고. 그게 뭐냐면 시그마라는 녀석도 썸이죠. 썸메이션. 시그마는 이산별량을 더할 때 쓰는 거고 띄엄띄엄 떨어진 별량. k가 1, 2, 3, 4일 때 의 값을 더하는 거고요. 요 인테그랄, 썸의 의미를 지닌 이 인테그럴은 연속된 별량을 더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x에서의 함수값과 dx 밑변 길이를 곱하는 순간 뭐가 나오고 직사각형이 나올 텐데 이 x의 값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실수잖아. 실수에서 변하는 변수니까 A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B까지. 어디에서 출발해서?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이런 직사각형을 연속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얇게 축축축축축 이렇게 아주 얇은 직사각형들을 계속해서 다다다다다다다 이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직사각형을 A에서 B까지 몽땅 다 더하는 거라고요. 더하는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그게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 뜻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T축이 있고요. Y는 좋아. X축이 있어요. Y는 fx가 있을 때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넓이를 표현하기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했는데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느냐면 얘를 뭐라고? 높이. x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dx를 x의 변화량, 밑변 길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직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질 텐데 그 녀석을 연속적으로 더할 것이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그런 직사각형들을 계속 다다다다다 만들어서 다 더할 것이다. 인테그랄 다 더할 것이다. 그래서 곡선 아래 둘러싸인 이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이가 곧 정적분이 되고 그 정적분의 계산은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로 계산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받아들이면 실제 fx라는 함수가 뭐가 될 때, 음수가 될 때도 왜 넓이에 빼기가 붙인 녀석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도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정적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정적분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이번에는 이 fx라는 녀석이 직사각형의 높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왜? 음수니까. 높이가 아니고 실제 이 직사각형의 높이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fx가 되잖아. 이게 직사각형의 높이죠. 밑변 길이는 똑같이 델타 x예요. 요런 직사각형을 봤을 때 이 직사각형의 높이는 fx가 아니고 마이너스 fx일 거라고. 그죠? 그러면 그냥 fx 하면 직사각형의 높이에다가 뭐 붙인 거야? 빼기 붙인 거지. 그죠? 다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마이너스 fx의 dx라고 해야 얘가 높이가 되고 얘가 밑변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곱해서 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더할 거니까 그 녀석이 실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전체의 넓이를 S라고 하면 그게 S가 되는 거라고. 높이 곱하기 밑변 길이를 인테그랄 다 더한다. A에서 B까지. 그게 넓이인데
앞에 빼기가 없으니까 양변에 빼기를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일 때는 그 정적분의 결과가 넓이가 되지 못하고 빼기 넓이가 된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쌤, 증명도 해주시죠?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이 곡선 아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다라는 걸 수투 안에서는 증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직사각형의 넓이 총합이 넓이와 같다. 미적분 가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 수투에서는 이 정도의 직관적인 이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요.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 잠깐 끊었다가 문제풀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고 문제풀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식의 활용까지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가죠.